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분야를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관내 대학 3곳에 관련 학과가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선점 효과가 큰 데다 웹툰과 게임, 실감 콘텐츠, 방송 등과 같은 융복합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내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도비와 시비 39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애니메이션 선진지인 일본의 문화 콘텐츠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이런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지브리 파크가 2005년 아이치 세계박람회를 사후 활용한 사례를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은 이번 박람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순천만 습지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 도심을 하나의 섹터로 연결시켜서 그 축을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인데요. 디즈니랜드의 핵심 콘텐츠인 캐릭터 퍼레이드를 국가정원에 접목시키는 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기회발전 특구에 사활을 걸겠지만 대부분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 그리고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할 것이라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로 해서 매체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건 산업화 철저히 시켜야 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까지 시장을 확장한다는 이제 구상이고요. 순천시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거쳐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최근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 전 주민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에는 6,9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공사비 40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교육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급식 식자재 검사 횟수를 연 4회에서 10회로 늘리고 교육지원청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해 자체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기존 원산지 표기 수산물 개수를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가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제1행정부 부장판사는 다문화 가정 친구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전남 고교생 3명이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벌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중학생들이 순천교육지원청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등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징계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등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차장과 폭이 똑같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 사실상 무늬만 장애인 주차구역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폭은 3.3m 이상이 돼야 하지만
폭이 2m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면은 좁아가지고 아예 내리기가 힘들고요. 목포의 또 다른 공용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휠체어를 차에서 내렸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홈이 파져 있어 휠체어에 작은 보조 앞바퀴가 끼어버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돌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가 너무 어렵죠. 휠체어가 넘어져서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미관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목포시가 58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잔디블럭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달합니다. 잔디블럭 특성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다른 재질로 메꾼다든지 그 틈을 안 주게끔 최대한 그런 것을 하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늬만 장애인 구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지역의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여수가 전년보다 10.4%포인트 하락한 23.5%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순천은 50.6%, 광양은 57.7%, 고흥은 62.1%로 집계됐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조기 증상 인지율이 낮은 지자체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광양 31도, 여수 고흥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주말까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